안녕하세요. 상식이 도이되는 지식스쿨 최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우리 국민들이 모두 분노할 만한 사건이 독일 베를린에서 벌어졌었는데 여러분은 혹시 어떤 사건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일본의 비열한 로비와 공작, 왜곡된 정보 전달 등으로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되었던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될 뻔했었죠. 당시 일본에서는 관방장관과 외무상까지 나서 독일 정부와 미테그를 직접 압박했었고, 그 결과 미테구청에서는 베를린 중심부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로비와 공작, 왜곡된 정보 전달 등으로 철거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일본에서는 자신들이 한국을 상대로 외교전에서 승리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계속 상황을 주시하겠다며 전향적인 움직임이라고 평가했고, 또 산케이 신문은 전쟁이 벌어진 때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비난하고 여성의 인권을 호소한다는 명분으로 위안부상 설치를 계속해온 한국 측의 수법이 국제사회에서 통하지 않게 된 것을 보여준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뱉어냈죠. 하지만 철거 위기에 몰렸던 평화의 소녀상은 우리 교민과 전 세계의 시민들의 노력 덕분에 다행히도 철거 명령이 잠시 보류되었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요구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독일 각계의 반발이 확산됐고 엄청난 철거 반대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창피함을 모르고 다시 소녀상을 철거하기 위한 공작을 펼쳤습니다. 독일의 극우 성향의 의원들에게 로비를 벌여 하루빨리 철거 명령 보류를 취소시키고 일본 스스로가 만든 평화의 소녀상과 관련된 이슈를 잠재우려고 했죠. 그런데 독일 현재 시간 1일, 일본의 이런 노력들이 모두 허사가 되고 자축하던 외교전의 승리가 최악의 외교전 대패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일본 스스로 역사 인식이 왜곡되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꼴이 되었다는데, 도대체 독일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일본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것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일본이 그렇게나 철거시키려 했던 독일 베를린시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되지 않고 계속 쭉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베를린시 미테구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던 이 소녀상은 미테구 의회의 결정에 따라 내년 9월 말까지 존치되며 소녀상 영구 설치를 위한 논의도 시작되는데요. 미테구 의회는 현지 시간 1일 전체 회의를 열고 평화의 소녀상 영구 설치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결의안은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철거 명령을 철회하고 당초 내년 8월 14일이었던 설치 기한을 내년 9월 말까지로 6주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죠. 앞서 미테구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이 국제적인 전쟁 피해 여성의 인권 문제라는 점을 인정해 지난해 7월 설치를 허가했었습니다. 이후 소녀상은 지난 9월 말 베를린 미테구에 비르켄 거리와 브레머 거리가 교차하는 지점에 세워졌었는데요. 하지만 소녀상 설치 이후 일본 측이 독일 정부와 베를린 주정부에 항의하자 미테구청은 지난 10월 7일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베를린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현지 시민단체인 코리아 협의회가 행정법원에 철거 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자 미테구가 철거 명령을 보류하며 한 발 물러섰죠. 그런데 평화의 소녀상이 전범국인 일본에 의해 철거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독일 사회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여론이 매우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국민들은 독일은 잘못된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는 다르다고 외치며 독일 베를린은 일본의 도쿄와는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평화의 소녀상 지키기를 둘러싼 베를린 모델에서는 일본의 로비와 공작, 압력에 의해서가 아닌 독일식 지역 중심 정치 문화, 시민사회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야 한다고 얘기했죠. 이렇게 베를린 시민사회가 베를린에 설치된 소녀상 철거 명령에 반대하는 여론을 형성하자 지역 정치권이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일본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했는데요. 실제로 독일은 일본과 다르게 탄탄한 대의민주주의 시스템 속에서 지역의회의 해결책 모색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독일에서도 정치 과정에 끼어드는 외부 요소인 로비와 외교도 작용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 인사들이 독일 연방정부와 베를린시뿐만 아니라 소녀상에 관할 지역인 미테구청에도 로비 활동을 해 소녀상 철거 요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크게 착각한 게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소녀상 설치 허가 및 철거 문제가 어디까지나 지역 정치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시가 아닌 구 단위에서 이뤄지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녀상을 지키는 베를린 모델에서는 정당의 하부 지역 단위에서 상부 지역 단위의 의견을 묵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위에서 부당한 압력을 넣더라도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도 없이 그냥 수동적으로 윗사람이 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손타쿠 문화가 있는 일본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요. 때문에 지금 일본은 자신과는 다른 독일의 모습에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본에서 더 큰 충격을 받는 이유가 더 있는데요. 소녀상 철거 명령을 내린 미테구청의 슈테판 폰 다셀 청장은 녹색당 소속인데, 같은 녹색당 소속 구의원들은 미테구의회의 설치기한 존중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녹색당 구의원들은 시민사회에 반발이 일어나자 일찌감치 예술의 자유가 다른 나라의 정치적 의지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결국 같은 당 구의원들이 등을 돌린 것이 다셀 청장에게 상당한 타격이 됐죠. 또한 사회민주당 구의원들은 사회민주당이 연정의 주축인 베를린시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10월 독일 언론 타게스 슈피겔에 따르면 베를린시 사회민주당 소속 고위급 인사는 다셀 청장에게 보낸 문서에서 소녀상과 비문의 설치 허가에 대한 철회를 명령한 미테구청의 결정을 명백히 환영한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는데요. 이 문서는 베를린시의 입장이 일본 측 논리에 기울어졌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미테구의 사회민주당 지부는 철거 명령에 반대했죠. 게다가 설치 기한 존중 결의안에 당연히 찬성표를 던져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독일에서 수직적이지 않는 정치를 펼치고 지역 단체장이 같은 당 소속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반대 의견을 내는 모습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시민사회의 여론 형성을 돕는 독일 언론의 역할도 컸습니다. 특히 독일 언론에서는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고 덮으려는 그간 일본의 시도를 이번 사건을 통해 조명해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렸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인도네시아에 머물던 독일 여성들도 일본군의 성노예가 됐다는 사실을 보도해 일본의 반인륜적인 사건들이 독일 사회에서도 부각되기 시작했죠. 결국 일본의 로비로 시작한 일이 일본의 긁어부스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평화의 소녀상은 전쟁 피해 여성들에 대한 보편적 인권 문제를 알리기 위한 것임을 더욱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지난달 7일에는 소녀상에 대한 철거 명령 철회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일본의 항의에도 이제는 소녀상을 영원히 지키겠다며 영구 설치를 위한 논의까지 시작된 겁니다. 프랑크 베르테르만 의장은 성폭력 희생자를 추모하는 평화의 소녀상 보존을 위한 결의안이 다수결로 의결됐다고 전하며, 평화의 소녀상이 미테구에 계속 머물 방안을 구회에 참여하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틸로 우루이스 구의원은 의안 설명에서 평화의 소녀상은 2차 세계대전 중 한국 여성에 대한 일본군의 성폭력이라는 구체적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전쟁이나 군사 분쟁에서 성폭력은 일회적인 사안이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잊지 말고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면서 평화의 소녀상은 바로 그 상징이라고 설명했죠. 게다가 그는 우리는 소녀상의 영구 설치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이런 구조적 문제가 부각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평화의 소녀상이 우리 구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관한 논의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독일 지역 사회에서 사이다를 마신 듯 소시원하고 통쾌한 소식이 들리자 반대로 일본에서는 매우 유감이라며 크게 당황하고 있는데요. 가토 가스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가 소녀상 영구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자 이번 결정은 일본 정부의 입장 및 그간의 대응과 양립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고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이어 계속 여러 관계자들과 접촉해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함과 동시에 소녀상의 신속한 철거를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외교적 성과라고 얘기했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돌이킬 수 없는 외교적 패배를 스스로 만든 꼴이 돼버리자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추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나 창피함을 모르는 일본은 여전히 평화의 소녀상을 정쟁의 영역으로 왜곡하면서 반인륜적인 행위를 했던 과거에 대해 반성은 전혀 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도 결국은 일본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행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일본이 얼마나 치졸하고 몰상식한 나라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베를린 소녀상과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일본이 숨기려 하는 과거의 만행들과 역사적 사실들을 전 세계에 더욱 열심히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자신들의 어두운 과거를 숨기며 치졸한 짓을 하는 일본 스스로가 무너지는 선택을 하게끔 유도해 이러한 영향이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스가를 포함한 극우 세력들도 결국 고개를 숙이고 한국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인류 보편성이라는 더 큰 대의 명분을 위해 더욱 노력한다면 대한민국의 선한 영향력이 더욱 커져 전 세계의 진정한 리더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우리의 주식이 밥 먹듯 올라 지금 다운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0만 원을 드립니다. 투자 성향에 맞춰 추천되는 마스터 종목, 종목이 급등하지 않을 땐 100% 환불, 무료로 내일의 급등 종목 한 개만 열람해보세요. 밥 먹듯이 오르는 주식 일식 어플 올라 지금 다운받으세요.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